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두 종목 엮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네카오죠. 자,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경계심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금리 쪽 있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는지 좀 기대해 볼 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앱으로 뭐 중동 공략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아람코와 MOU 체결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IoT 사업을 바탕으로 그 근처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뚫을 수 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이외의 대륙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일거리를 많이 따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5년, 16년부터 IoT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집 기술들이 특히나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에서 뚜렷하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선 이거 잘 먹힐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도 매출 비중 자체가 70에서 80%가 광고인데 네, 이쪽에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 쪽이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쪽은 향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기가 활력이 돌 테니까 더욱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3분기부터 광고 대행사 쪽에 일거리가 많아졌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효과가 곧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 그만큼 카카오도 실적이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황은 나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가격의 가장 핵심,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요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나오는 내용만 보면은 오는 6일 그리고 7일에 파월 의장이 미국의 하원이랑 상원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되게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 지표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미국은 현재 어떠한 일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선거. 그것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올해 말 눈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어떠한 식으로 압력을 주겠습니까? 경기를 살려야지 자기들 투표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어떻겠냐 압박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2018년 그리고 19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의 파월 의장한테 압박 주니까 19년 중순부터인가요? 물론 어느 정도 상황도 완성이 됐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5부터 차근차근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부터 네이버 막 이런 종목들이 그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이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압박의 강도에 따라서 기대감을 갖는 이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일의 연설이 끝난 다음 날인 8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근데, 고용지표, 이거는 그냥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자체가요, 그 출산율이 이전부터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게 지금 터져가지고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조업 빠그라지고 서비스업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달까지 고용이 좋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만 안 나오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이
해고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가치 있는 지표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임금 상승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때는 이거는 바로 물가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시장이 어필이 될 것이고 이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하나 체크를 해두는데 근데 여기에 서프라이즈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가자 쪽 휴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뭐 어느 정도 시끄러운 소식들도 같이 들려오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성사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심플하게 중동 불안감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펙에서 감산을 계속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량 자체에도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생산량이 폭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안정 나올 겁니다. 그럼 에너지 가격 하락하겠다. 임금 상승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식품은 벌써부터 가격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완벽 그 자체. 그러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모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들 하나씩 나올 때마다 현재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70%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69.8인가 그러긴 했는데 7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내용 때문에라도 시장 전체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은 저도 좀 노력하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취매는 채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꾸준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액수 단위가 큰 만큼 미리미리 사놔야 되니까. 근데 어제 시장이 분명히 나스닥 다 무너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조금 높아지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애매한 상황인데 얘는 올랐어요. 달러는 약세였고 이거 생각하면서 배팅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또 이게 이어져? 그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채권은 시작이고 결국 주식으로까지 빠르게 올 것이기 때문에 기술,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얘네 올라가는 거 맞춰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기술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것들 반등 많이 했잖아요. 딱 여기랑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종목 어떤 결로 봐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수급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가늠을 해야 될까? 요걸 정리를 하면서 총정리하고 마치면요. 일단 외국인 기관이 1순위입니다. 여기서 돈 들어와야지 바닥이 확실하게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잡긴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보는 건 올해 최소 3회의 금리 인하거든요.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있는 FOMC에선 거의 확실시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딱 첫 번째 것만 먹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게 된다면 어찌 된다? 이때 지금 손실 본 거 많이 만회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AI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순환매가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6월이면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작년 10월 달에는 올해 3월께 선반영이 되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순식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힘들지 몰라도 이렇게 중기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거 먹을 수 있는 요거 기대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사이클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먹으면 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은 그때는 계속 올라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 그러다가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혹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폭락을 했거든요. 그 사이클이 최소 1년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대부분 100% 이상. 그러면 암만 단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에 한 20%, 30% 그거밖에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클 하나 먹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봤는데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 하나씩 쓰면서 영상까지 마치도록 하자면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좋으면은 빠르게 시작을 하겠지만 설령 여기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다? 결국 6월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있을 FOMC냐 요거일 뿐인 거지. 시간 더 투자하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우상향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시작점을 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채권 위주로 보는 거. 그런 다음에는 외국인 수급 보고 딱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그러면 걱정 없이 쭉 한번 끌고 가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사이클 다 먹은 이러한 전략을 취하면 저는 참 좋겠는데 그거는 금리 인하의 시점을 보면서 인하의 끝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고점이구나. 정리하는 이러한 스탠스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더라도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끌고 가게 될 것이고, 그럼 사이클을 먹으면서, 야, 이거 수익 극대화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며 영상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표 나오는 거,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